자신의 삶과 관련 지을 수 있다라는 학습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다음은 조선 선조 때 정철이 지은 훈민가 시조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아버님 날 낳으시고 정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면 이 몸이 살아있으랴. 하늘 같은 높은 은덕을 어떻게 갚사오리. 자, 은덕 같은 경우는 은혜와 덕 또는 은혜로운 덕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갚사오리는 처음 들어보죠. 선생님도 익숙치 않은 단어입니다. 갚아드릴까의 옛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갚아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는 누구에 대한 시조인가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선생님 아니고요, 형제 아니고요, 자매도 아니고요, 친구도 아닙니다. 자, 누가 봐도 부모님에 대한 시조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쉽게 해결하고 지나갑니다. 2번, 아버님 날 낳으시고 인물의 생각을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면 잘 들어두세요. 시조의 형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형식.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장으로 씁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의 장을 괄호 안에 써보세요. 되게 쉽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까지가 초장이고요. 두 분이 아니면 이 몸이 살아있으랴. 이게 중장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하늘같이 높은 은덕을 어떻게 갚사오리. 이게 종장입니다. 이 시조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쓴 시고요. 종장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이제 이 다음 문제를 보면 알겠죠. 자, 2번. 장으로 닦기 방법으로 찾아보세요. 순서는 두 줄에서 인물의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낸 장부터 순서를 매겨보래요. 일단은 가장 인물의 생각이 잘 드러낸 장은 뭐였습니까? 결국은 하늘 같은 높은 은덕을 어떻게 갚아드릴까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종장이 먼저 와야 되고요. 그 다음 중장, 그 다음 초장. 자, 처음에 쓴 글은 뭐 할 수 있는 말이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결국은 은덕이 너무 높고 이걸 어떻게 갚아드릴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유와 순서가 맞으면 정답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자면 이 시조는 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쓴 거죠. 고마움을 쓴 시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갚아드릴까라고 하는 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를 읽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써보세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드릴까 이런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이런 거죠. 우리를 정성껏 돌봐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갚아드릴까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는 잊지 말자라는 말과 같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훈민가는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던 1580년 1월부터 81년 3월 사이에 백성들을 깨우치고 바르게 이끌기 위해 지은 시조입니다. 훈민가를 통해서 백성들을 옳고 바람직하게 계몽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리고 부모님의 은덕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이 시조를 적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단원의 마지막 차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